일하고 있어요. 아, 26년 3월 22일 탱코와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뭐 AI 관련되게 서적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혹시 보이세요? 이 책? 어, 예, 이게 보니까 이게 뉴턴인데 옛날에 그 전에 되게 과학 잡지책 같은 거 이런 거였는데 지금도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거 AI 시대의 철학해가 인간과 사회 존재 방식을 묻는다 해가지고 요새는 진짜 올해는 26년 켄타우루스 해에 어떻게 AI하고 우리가 인간을 접목을 잘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인문학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가미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고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살릴까, 그리고 뭐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러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정 사람들이 사고하는 지식이 그러니까는 인문학적인 철학, 그래서 철학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화분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새 최근 잡지 같은 거 보면 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AI하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 그리고 또 이쪽 보니까 또 이번 12월 달 거에 물론 좀 지나긴 했는데 우리 보이세요? T 조절 T 세포 발견하여 면역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다. 지금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되게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런 부분이 시대의 흐름적인 게 되게 어 뭐 맞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뭐 물론 아메이 말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구하고자 하면은 충분하게 그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들 만약에 물론 아메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소비자분들은 또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삼자적인 측면에서 중립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 이런 자료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괜찮은 글 있는 거 스크랩 해가지고 이거 찍어갖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오늘 최보람이다님 AI 대공습이 두렵다. 김미경이 4060에게 고함 4개 내가 매달 100만 원을 쓰면 AI 해봤는데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에서 사업하는 최보람입니다. 우리 또 이상철 리더님이 또 제 음원 그걸 미리 보고 보시고 이렇게 앞에 AI 내용을 조금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통했네요. 네, 성인 같은데요. 네, 통했네요. 통했어요. 요즘 워낙 뭐 AI 하는 시대니까 제가 오늘 음원 발표를 제가 최근에 들었던 요 음원이 조금 괜찮아서 요거랑 이제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에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또 AI를 접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일단 AI의 대공습이 두렵다. 김미경이 4060에게 고함이라고 되어 있죠. 유튜브에 요 제목 치시면 그대로 음원이 올라오고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김미경 강사가 33년 강사 인생 중에서 지금 최근 2년간 매달 100만 원 이상의 AI 구독료를 지출하면서 다양한 AI 도구를 직접 사용해 본 결과를 공유한 요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사용을 해보고 세 가지 어떤 큰 경험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 어마어마한 업무 시간의 단축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분도 뭐 엄청 그 정보 같은 걸 많이 이제 듣고 그걸 요약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인데 과거에 이제 전문가 여러 명이 붙어서 2주간 작업해야 했던 이런 요약본이라든지 디자인 작업을 AI 도구 뭐 네이버 클로버라든지 노트북 L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단 1시간 만에 2주 걸렸던 게 그것도 막 전문가가 막 여러 명 붙어갖고 2주 해야 했던 작업이 단 1시간 만에 완료되는 그런 경험들을 뭐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 엄청 이제 빨리 되는 거죠. 유튜브 댓글 1,400개를 AI로 분석해서 4060 정서 보고서를 이틀 만에 제작을 했다고 해요. 이게 원래는 뭐 박사급 인력이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거를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AI로 이틀 만에 뚝딱 또 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코딩을 1도 모르는데 앱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AI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면서 3일 만에 자신의 목소리를 클로닝한 빌려줘 열정이라는 앱을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AI의 도구의 지금 효과성을 엄청나게 이제 직접 몸으로 겪으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이 4060 세대들이 이런 실직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이제는 또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뭐 50% 이상 넘어서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AI의 시대가 오면서 지능이 외주화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지식이 개인이 이제 만약에 죽거나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같이 그 지식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인류의 지혜가 LLM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로 모여서 진짜 전기만 꽂아서 바로 내가 꽂아 쓸 수 있는 지능 인프라 시대가 되었고 직업의 자율주행해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듯이 많은 직업의 업무들이 이 AI가 대체가 되면서 자신의 업무 중에서 몇 프로가 AI로 대체 가능한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4060한테 얘기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이 살아가야 되는 지금 앞으로 의 태도는 어, A 팀장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표는 그 과정이라든지 목표 결과물은 AI가 이루어 줄 것이니까 인간은 그 방향성, 그러니까 목적을 설정하는 팀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AI 문명이 이제 겨우 2년 정도 됐으니까 누구나 1학년이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1학년이므로 배우는 법을 계속해서 익혀가야 된다. 그리고 실패는 데이터라는 거죠. AI는 공부가 아니라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겁없이 빠르게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에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태도에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아메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관리자 모드가 아니라 디렉터의 모드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제품 설명이나 소비자 관리를 위해서 일일이 우리가 수작업으로 자료를 만들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면 이제는 우리 팀 사업자나 소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라는 목적을 설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AI가 또 우리가 결국은 대체할 수 없는 게 아메이의 핵심인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신뢰와 공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따뜻한 휴먼 터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사업자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업무적으로 우리가 AI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미경 대표가 2주 걸릴 일을 1시간 만에 해냈다고 했잖아요.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객의 어떤 니즈에 따른 어떤 고민인 부분들을 AI한테 입력해서 뭐 30일 식단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을 1분 만에 생성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전문가 수준의 어떤 정보를 AI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빨리 즉시 전달하고 또 신제품이 나오면 우리가 제품 상세 페이지를 AI에게 요약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뭐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던가 카톡 공지 문구를 만든다거나 뭐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를 이 순식간에 이게 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 전문가 수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는 AI가 만들게 하고 우리는 이제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안에 건물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뿐만 아니라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SNS 상에 우리가 온라인 빌딩을 꼭 세워야 되는데 그 AI를 좀 활용해서 세련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채널을 잘 꾸미면 24시간 잠들지 않는 나만의 아메이 사업 설명장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건강 미팅 자료를 준비한다고 우리가 막 밤을 새고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 AI한테 정말 뭐 이런 뭐 카드 뉴스를 대본을 써줘 이렇게 하면 5분 만에 정말 그 전문가 수준으로 완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AI한테 맡기고 남은 시간에 파트너와 진심 어린 후원의 어떤 미팅을 한 번 더 가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김미경 대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작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좋은 도구를 내가 어떻게 내 비즈니스에 전기처럼 꽂아 쓸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1학년의 마음으로 뭐든 한번 활용을 시작해 보시기를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버리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툴도 본인이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물론 김미경 강사님이 AI 뭐 유료도 있지만, 무료 툴도 되게 괜찮은 게 많아요. 참 오픈 버전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소비자가 찾아 하기 나름이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1588 영역팔령을 많이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뭐
예상하는 질문,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는데 단답형 말고 조금 생각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제품을 분석해서 이 차이점이 뭔가요? 이러면은 최근에는 물어봐도 이제 거기 직원이 이렇게 분석해준데 다시 연락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한 30분이나 틈이 있거든요. 빠르면 30분 뭐 이렇게 있다 전화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리튼으로 같은 경우 AI 툴로 바꾸니까 그냥 도표로 바로 표시 다 설명 다 해줘요. 그냥 1588, 0081이 이게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들 정도로 완전 분석까지 다 해주니까 맞춤형 소비자 큐레이션에 이런 AI 툴을 잘 이용해가 시간과 이렇게 공간 여러 가지 제약적인 면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까 발표 자료가 제품 강동 사례 강문원 리더님 그 엑세스 프로틴 쿠키 카카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유가 되었을까요? 네, 공문되었습니다. 네. 제가 감동 사례 발표할 것은요, 과자 이제 카카오 만든 프로틴 쿠키입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과자 하면 좀 나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최대한 안 먹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환경상 저만 키우는 게 아니고, 뭐 밖에서도 먹고, 뭐 집에서도 이제 아내가 또 사주고 이러니까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제 아메에서 나온 이걸 보고 과자로 영양을 채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 이 쿠키는 이제 단백질이 다른 과자와 다르게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가 있고 밀가루가 없어서 글루텐 걱정도 없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B에서 D까지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서 과자를 먹으면서 이제 아이 건강과 영양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든든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자면은 설탕 때문에 달아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당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는 그냥 설탕이 아니고 카카오로 해서 그렇게 몸에 나쁘지 않은 그런 당으로 돼 있어가지고 말하고 있다. 네. 그래서 되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건데, 대화한테 이제 초코카카라고 하면서 몇 개 먹을 거야? 이러면은 5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개수대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영양가 있는 과자로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하면은 단백질 있는 과자, 식이섬유가 있는 과자, 당이 낮고 그 당도 건강한 카카오로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 밀가루가 없고 비타민 B와 D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과자 먹고 싶다고 할 때 안심하고 먹이는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하나 이제 번외로 제가 이 PPT를 만드는 것도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고 그냥 이제 AI 툴 이용해가지고 한 30분 좀 안 걸리게 해서 진짜 AI는 쓰면 쓸수록 진짜 안 쓰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네, 아빠 이거 마치고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했다. 강물님 감사합니다. 그 엑세스 프로틴 카카오 쿠키 같은 경우는 이게 진한 다크 초콜릿 맛이 느껴지거든요. 보통 기존에 뭐 초콜릿 쓰는 게 다 이미테이션 초콜릿 써가지고 이게 맛이 보면은 가짜 초콜릿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좀 애들한테 이걸 가짜 초콜릿을 잘 안 사주거든요. 그좀 우리 거는 그래도 보니까 이거 조금 카카오 함량이 높은가 이거 진짜 초콜릿 맛이 난다 이래 느끼는 점이 많아가지고 애들 간식으로도 진짜 이렇게 편하게 부담 없이 이렇게 먹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강문우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 사례 이정은 리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저희 그 보험 설계사분이신데, 저희 그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그냥 아는 사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분한테 조금, 암에 좀 얘기를 했는데, 이미 친구한테 가입이 되어 있었고, 이 친구랑은 조금 자기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했던 친구여가지고, 절대 탈퇴는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이제 아메이 교육도 받으셨고, 아메이를 좀 하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은 안 쓰고 아메이를
잘 쓰고 계셨어요. 근데 뭐 탈퇴도 안 하고 한다 하시니 그냥 친분만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좀 만나자고. 어, 그래가지고, 생각에, 보험 얘기를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나니까 이제 보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라 편하게. 그러고서 이제 그랬더니 진짜로 이제 보험 얘기를 하시면서 보험 하라고 보험 들으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막 아메이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탁 잡고 이제 하려고 했던 때여가지고 뭐 보험은 지금 못하겠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좋게 좋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친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메이 하면서 교육받았던 것도 막 알려드리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주저주저하게 말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막 이러면서 좀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끝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이제 하나를 더 가입시키려고 그분의 입장에선 제가 고객이라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이제 만남을 계속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쁠 건 없으니까 이제 계속 실내 쌓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메이 설명을 좀 이제 사업 설명을 좀 하려고 했더니, 나 안다고 하시면서 계속 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대강 얘기를 하고 다 안다 하시니까. 그리고 그냥 만남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 해서 또 만났더니 보험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언제 끝나는 보험 있는 거 안다 이러면서 이제 보험을 들으라. 근데 이때 보험을 이제 가지고 오신 게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그 좋은 거는 아니었고 본인한테 좋은 거였어요. 본인의 그 한 달에 해야 되는 그 할당량에 이제 딱 그 맞춰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조금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보험 설계사가 지금 이렇게 갖고 온 거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고, 아메이 사업은 알다시피 본인한테 어차피 쓰는 생필품 좋은 제품으로 계속 쓰고 본인한테도 좋고 캐시백도 돌아가는 그런 거에서 이제 사업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수입이 있다. 그러면서 BB하고 BF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20만 원, 30만 원만 들어와도 좋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심각하게 기분이 나빴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되게 좋겠다 이러시면서 그래?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 얘기 끝나고서는 나가면서 그런 보험을 가지고 오신 게 조금 미안했던지, 조금 이제, 저한테 좀 이렇게 좀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며칠 이제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탈퇴 안 된다던 친구한테 탈퇴를 하고 6개월 후에 가입을 하겠다. 이러시면서, 제품을 이제 몇 개 이제 주문하시려고 했는데, 제품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뭐 다 아신다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다로 미팅을 하자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짚기보다는 뉴트리라이트 그 다음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걸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쭉 훑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게 있었네. 뭐, 용량 큰 것도 있었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주문을 좀 하시고, 또 옆에 같이 하는 동료 것도 좀 주문 좀 받아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 만나다 보면 되게 이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험회사들이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던데 보니까 저희도 가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시던데, 진짜 이렇게 남이 좋게 이렇게 어떻게 보험 설계를 어떻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 보험 설계사 분 있고, 아니면 자기 수입 마진이 높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한데,
그렇게 해가 그러니까 저희 가게 사람이 되게 그런 분이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는 삼성중공업에 마치고 난 다음에 보험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근데 두 부류가 딱 나눠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 설계를 해준 사람은 계속 만남이 지속돼요. 근데 그렇게 아닌 사람들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아멘은 진짜 다른 사람하고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이 정말 좋은 그런 거에 이렇게 느껴지는, 그분이 느껴졌으니 또, 아, 이렇게 바꿔보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고 아마 후선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다음은 제품 강의 신화 리더님 스프링 캠프에서 본 마이클 바이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한익입니다. 제가 이번 그 스프링 컨벤션 갔을 때 사실은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를 굉장히 가지고 갔었었거든요. 지오셉 대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해서 어떤 제품의 정보 이런 거는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스폰서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본사 차원에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내용이 그 마지막 부분에는 제품에 대한 부분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어셀 대표가 쭉 이렇게 그 화면을 몇 장 보여줬는데 그 화면을 통해서 일단 제가 좀 유추하기도 했었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제품이 나올까라는 걸 같이 한번 연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자료 공유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컨벤션에서 지오세 대표가 했던 말 중에 그 자율 건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자율 운전이라든가 아니면 자율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와 빗대어서 앞으로 우리가 건강 시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액트 투게더 그래서 우리가 3만 건 데이터가 모이면서 그 엔자임 바이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1만 건 데이터가 모이는 시점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소비자, 회사, 그리고 HM 파마 또 사업자가 모두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우리가 같이 제품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말미에 그 지어세 대표가 GLP-1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워낙 핫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우리도, 다이어트 제품이 엄청난 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GLP-1이라는 것을 잠깐 듣기만 했고,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GLP-1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소장에서 식사할 때 만드는 호르몬이래요. 그리고 주로 혈당 조절, 식욕 조절, 체중 관리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GLP-1의 주요 기능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리카곤을 억제하고 식욕을 억제하고 위의 배출 속도를 감소하고 체중 감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요즘 GLP-1이 왜 이렇게 유행하냐면 사실은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위고비라든가 마운절라라는 이런 약들이 사실은 GLP-1을 모방해서 만든 모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들은 GLP-1과 유사하게 작용을 해서 혈당 조절, 식이 감소, 체중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정말 이 위고비라든가 모은잘라를 맞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이런 제품 GLP-1이라는 몸속의 호르몬이 잘 유지가 되고 잘 나오게 하는 제품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3번에 보면 요즘 헬스 앤 웰니스 산업에서 GLP-1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당연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장내 미생물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GLP-1의 분비가 증가하는 것이 연구가 되었고
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식품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GLP 위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맞으면 꽤나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트루나이트에서 이 위고비 같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나온다면 정말 대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속에 있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정상장벽과 장누수장벽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장누수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뷰티르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뷰티르산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식이섬유 등을 섭취했을 때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르산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하고 장세포의 건강을 지키고 암 예방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도 그 다음에 지오셉 대표가 보여줬던 화면인데요. 거기 보면 뷰티리산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왼쪽 편에 있는 게 뭐냐면 고유층에서의 면역 조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T레그 조절 T세포 요즘 가장 많이 시중에 이야기하고 작년 이제 노벨 의학상 이후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 아마 T레그 세포 조절 T세포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이 T레그 그러니까 조절 T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뷰티리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팍스 P3 단백질 발현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염증을 감소시키고 이 면역 시스템을 안정시켜서 과다한 염증 반응을 막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그 일본의 과학자가 이름을 갑자기 다카구치 까먹었는데 그분이 결국은 이제 그 T레그 세포 그리고 팍스 P3 세포에 대한 이게 이제 팍스 P3가 마스터 셀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중요한 DNA인데 얘들이 이제 T레그 세포와 관계를 규명해서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장상피 세포에서의 수용체 작용인데 장세포 표면에는 수용체가 있는데요. GPR41, 43, 109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수용체를 뷰티리산이가 만나게 되면 그 HDAC 억제라고 해서 유전체 발현을 조절해서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하고 암세포 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성 수치를 낮추고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들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뷰티리산과 이 수용체들이 같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암도 막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 이야기하는 왼쪽 부분이 자가면역 질환과 암과의 기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제품이 기대된다. 이렇게 또 제가 설레게 됐던 부분입니다. 이 고유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보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 호흡기, 비뇨기 등에 점막이 있고 이 점막 바로 밑에 있는 게 고유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적 위치는 상피세포 밑에 있다는 거고 이 고유층은 상피세포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혈관, 림프관 그리고 수많은 면역세포가 밀집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면역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고유층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기 흡수되기 전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검사하는 검문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직결되고 있고 이곳에는 T세포, B세포, 대시세포, 수지상세포 등의 다양한 면역세포가 살고 있고 팍스 P3와의 관계는 뷰티르산이 고유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것에 살고 있는 T세포들이 조절 T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팍스 P3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조절 T세포로 변화시켜서 장내 염증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평화 모드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유층의 주요 기능은 영양 공급을 하고 물리적으로 지지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요즘 결국은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해균이 들어오면 즉각 항체를 만들어서 내버리거나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고유층은 장벽 아래 안쪽에 위치한 면역세포의 거주지입니다. 뷰티리산은 이곳에 신호를 보내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끄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층이 건강해야
장누수 증후군 같은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팍스P3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팍스P3가 만드는 팍스P3 단백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평화 유지원 역할을 하는 조절 T세포의 생성과 기능의 핵심적인 전사인자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T레그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래서 예전에 지어섭 대표 강의를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들이 조절 T세포들을, 그러니까 T세포들을 교육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면역 시스템이라는 군대가 아군을 공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사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 역할은 조절 T세포의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팍스P3는 미성숙한 T세포, 새로운 T세포가,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생기면 조절 T세포로 분화하도록 결정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이 단백질이 활성화돼야지만 면역 억제 기능을 가진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조금 사실은 흥분을 했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뷰티르산,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팍스-B3 단백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트랜스포 팩터가 잘 만들어지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억제하고 과도한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리산이 이런 팍스P3를 유도하게 하고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만든 뷰티리산이 잠정당 내부에서 팍스P3 유전자를 발현을 돕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조절 T세포가 많아지고 이들이 염증을 남추는 선순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팍스P3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유전적 결함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팍스피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면역 억제 기능이 상실되어 IPEX 증후군, 이번에 노벨 의학상 받을 때 이제 그걸 밝혀내기 위해 근본으로 나온 어떤 질환인데요. 같은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이 나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팍스피3는 면역의 가행을 막고 내 몸을 보호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아주 고마운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화면에 보면 오른쪽 부분에 보면 GPR 41, 43, 109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도대체 또 어떤 걸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용체라는 거죠. 세포 표면에 안테나처럼 솟아있는 수용체들인데, 이 단세 지방산인 뷰티르산이가 아세트산 등이 장내에서 생성되면 이 안테나들이 신호를 감지하고 세포 내부로 우리 몸을 유익한 물질이 왔으니 건강한 반응을 시작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GPR 41은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게 되고요. 43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109는 정보 보호 및 항암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수용체를 깨울 수 있나요? 이 수용체들은 열쇠와 자물쇠 관계에서 자물쇠와 같습니다.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단세지방산, 뷰티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물질, 그러니까 수용체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뷰티리산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용체들이 장내 미생물을 보내는 건강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신기이며 이들이 잘 작동해야 장내 염증이 줄어들고 암 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나오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는 부분이 밑에 이제 HDAC 인히비션이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유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는데 잠겨 있는 건강 스위치, 유전자 스위치를 다시 켜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리산이 HDAC를 억제한다는 것은 우리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위치가 정상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HDAC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DNA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의 실타래처럼 잠겨 있는데 HDAC는 히스톤에 붙은 아세틸기라는 표식을 제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표식이 제거되면
DNA가 히스톤을 아주 꽉 조여지고 있어서 유전자들이 읽어내는 효소가 접근이 어려웠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억제가 되면 뷰티르산 같은 물질이 HDAC의 활동을 막으면 히스톤이 느슨해져서 풀린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온되고 그래서 항암 유전자나 항염증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뷰티르산이 세포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인데 암세포 자살 유도하고요. 장벽을 강화하고 세포 수명을 조절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HDAC 억제는 유전자를 꽉 조이고 있는 매듭을 풀어서 내 몸을 보호하는 유익한 유전자들이 일을 잘 하게 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뷰티르산이 이런 천연 HDAC 억제제로서 우리 장내에서 아주 훌륭한 항암 및 항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정답은 뷰티리산이죠. 그래서 이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뷰티리산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네 가지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뷰티리산이 각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천식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알츠하이머라든가 제희형 당뇨, 염증성 장질환 이런 부분에 뷰티리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단어들을 보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식에 보면 왼쪽 편에 T레그 셀, 아까 얘기한 조절 T세포에 대한 부분, 그리고 TH2 오른쪽에, 그리고 인터루킨 4, 5, 13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요런 것들은 또 어떤 걸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건강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면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면역에 대한 부분 중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이제 대식세포가 식균 자연을 통해서 어떤 항원을 먹게 되면 이걸 이제 정보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 T 림프구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조절 T 세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면역세포가 어떤 물질들을 분석해서 이제 킬러 T세포한테도 전달하게 되고, 이 킬러 T세포는 당연히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B림프에 전달해서 우리가 말하는 항체를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조 T림프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잠깐 이해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보조 T세포 중에서 TH1, TH2, TH17, T레그 이렇게 이 네 가지 보조 T세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FN에서도 강의를 들었듯이 보면 이 네 가지 세포가 이 네 가지 평면의 극단에 있어서 중간에 꼭 바늘 같은데 이렇게 균형이 맞춰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나만 무너지더라도 이제 우리의 이제 질병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과 마이크로바이옴 질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개념을 조금 이해하면 이 네 가지 모두 보조 T세포입니다. 보조 T세포의 종류인데 쉽게 말하면 면역 시스템의 지휘관 역할을 하는 세포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균형이 인에 따라서 염증이 되기도 하고 알레르기가 되기도 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 되기도 하고 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보면 보조 T세포 1은 사실은 이제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약간 이제 교감되었을 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얘들이 세지면 결론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됩니다. 물론 얘들이 세지면 감기도 막아내고 바이러스 질환도 막아내기도 하지만 이게 더 세지면 자가 면역 질환이 됩니다. 두 번째 TH 보조세포 2인데요. 요거는 이제 알레르기형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요게 세지면 아토피가 됩니다. 천식이나 알레르기 같은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하는 역할들은 기생충을 방어하고 항체 생성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TH17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염증 유도를 통해서 세균 곰팡이 방어와 염증 반응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특징은 강한 염증을 유도하고 과도하게 되면 만성 염증과 자가 면역 질환, 근선 장질환 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T레그 세포. 계속해서 나왔던 조절 T세포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이 조절이지만 사실은 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억제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해야 되고, 가다운 면역 반응을 조절하게 됩니다. 특히, 특징은 면역을 브레이크를 합니다. 부족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TH1, 2, 17이 강력하게 돼서 자가 면역질이나 아니면 아토피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너무 많으면 이런 면역세포들이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암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균형이고 이 네 개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면역이라는 얘기인데, TH1은 경국팀이고 TH2는 알레르기 팀이고 TH17은 염증 팀이고, T알리지는 T레그셀은 조절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고, 장내 미생물이 이 균형을 조절하고, 특히 좋은 균이 많이 나오면 조절 T세포가 증가하고, 나쁜 환경이 될 때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17번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면역 조절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은 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이 중요하고, 그래서 보조 T세포 1, 2, 17, T, T레그의 균형이 깨지면 알레르기, 염증, 자가면역, 암까지 연결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웃풋으로 뷰티리산을 만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 말하는 자율 면역과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요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됐는데, 여기 보면 선별된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그 프로바이오틱스와 짝이 이루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한 묶음이 돼서 어떤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상보적 방식이냐, 시너지 방식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결국은 뭐냐면, 선별된 프리바이오틱스가 합쳤어서, 어, 그,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들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핵심은 단순한 유산균을 먹이를 넣는 걸 넘어 특정 유산균이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전용 먹이를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냥 프리바이오틱스 하면 우리가 뭐 킬이라든가 이런 거 식이섬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각각 목전의 유산균에 맞게,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에 맞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선별돼서 그게 짝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신제품의 그런 기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액트 투게더인데요. 11만 건의 데이터와 지금은 5만 건의 이제 미생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합쳐서 이제 뷰트리산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면 어떤 제품이 나올까 너무 기대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워낙 지금 핫한 주제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자가면역질환, 암, 그다음에 각종 당뇨병, 천식, 이 모든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11만 건 데이터가 모이고, 그리고 그 11만 건 데이터를 낸 많은 사람들의 준 데이터가 모였고, 거기에 맞는 또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데이터가 모이면서 9월달에 도대체 어떤 제품들이 나올까? 네, 지금 너무 기대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나리오님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거 보면, 뭐, 조절 T세포 얘기했는데, 이거 25년대 생리의학상 노벨에서 그 사카구치 시몬이라는 사람이 조절 T세포로 해고 면역 제어하는 시스템을 규명해가지고 상을 받으셨거든요. 제가 캡처를 6에서 7페이지 2012월 달 거, 25년 12월 달 거, 그거 찍어서 지금 보내놨거든요. 그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아까 얘기하신 거 팍스, P3 뭐 이런 내용 같은 거 있으니까 한번 읽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핵심은 마출 유산균으로 인해 일부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뷰트리산 강화로 인해 천식, 심혈관 질환, 비활성 알코올 지방간, 이게 아마 데이터를 아마 지오셉 대표가 발표를 하는데 본사가 막은 것 같은데 느낌이 딱 저도 들어보니까 딱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지방간인데 간에 대한
효과를 되게 많이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이 간 수치가 개선이 안 됐는데 아마 이 부분이 이 그 뷰티리산 맞춤형 유산균을 통해서 이게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하는 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4월 달쯤 아마 결과 나오면 아마 조금 제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오늘 이상하게도 좀 보랍니다 하고 한익 리더님하고 뭐가 많이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큰 방향이 아마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발표 너무 어려운 내용 그래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시스템 강의 박지현 스폰서님 자세와 자기 이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지은입니다. 네, 자료 공유되었나요? 네, 공유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세와 자기 이미지, 우리 너치앤볼츠 12가지 주제 중에 이제 마지막 자료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탱커와 미팅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이 우리 주제를 강의를 계속 들었었잖아요. 들었는데 오늘 또 이 내용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세와 자기 이미지 안에서 네. 일단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어떤 소비자라고 하면 어떤 ABO 리더가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케어해 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ABO 리더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서비스해 주고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을까? 뭐 지금 이제 널 배우니까 외적 자세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 내가 소비자라면. 한번 이미지나 상상 한번 해보셨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찾는 거죠. 후원자를 찾는데 어떤 그 후원자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적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내적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을 것 같은지. 자, 상상이 해보셨나요? 되나요? 예전에 저희들이 그때 고다이몬드 미팅이었을 것 같아요. 고다이몬드 미팅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파트너를 만나고 싶으냐고 우리한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파트너를 만나고 싶습니까?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어떤 파트너를 만났으면 좋을 것인지. 막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런 파트너를 만나고 싶으면 당신이 그런 사람이 먼저 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제 자세와 자기 이미지도 우리 이 사업에서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네트워크에 나의 단골 고객으로 나의 사업 파트너로 이렇게 무형의 어떤 자산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 소비자를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만나러 가고 있는지 아까 상상했겠죠? 그런 리드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소비자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하면
여러분이 그 모습을 네, 하고 계시면 되고 또 내를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도 상상하셨죠? 그러면 먼저 그 상상한 이미지, 그 상상한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이 먼저 되시면 오늘 이 강의는 끝이에요. 사실은 자세와 자기 이미지는. 이게 실전편이니까. 이제 오늘 강의가 그냥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한 번의 이 이미지, 누구에게나 그 한 번, 만들어진 이 이미지가 없어지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게 뭐 3개월이 아니라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메이를 하기 전에도 내 이미지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이미지를 이미 설정을 하고 사실은 그 설정대로 내 모습을 꾸미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그때 제 이미지를 일단은 좀 지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이미지가. 누가 보면 아주 지적이어가지고, 저 사람에게 이것저것 물으면 왠지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다. 요런 걸 제가 엄청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이미지가 아주 지적이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것은 머리가 단정하고 옷을 이렇게 스탠다드를 하나요? 딱 이렇게 갖추어서 요렇게 입으면 왠지 지적이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적인 모습을 갖고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볼 거라고 그렇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사업자로 후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한 3주, 진짜 딱 3주 동안은 나를 만날 동안에는 내 이미지가 이렇게 지적인 이미지로 그대로 유지해 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왜냐하면 3주까지는 한 3번을 나를 만나면 나는 그분을 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신뢰를 줄 수 있을 그런 자신도 있었고. 근데 4번째 만나면 이미 그분은 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좀, 뭐라 하죠? 좀 편안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한 4번째 만났을 때에는 아이고, 생각보다 좀 이렇게 뭐 허당이 많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나하고 친구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적인 모습이 조금 이렇게 이미지가 좀 달라지더라도 그래도 신뢰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딱 들어맞았어요. 저는 딱 들어맞아가지고 한 3주까지는 지적이게 보고 한 4번 정도 만나면 많이 허당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오히려 더 또 점수를 많이 얻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이미지를 나는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싶다 하면 그 이미지에 복장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차가운 이미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가가기가 또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자기의 어떤 모습을 좀 다른 어떤 다가가기 좀 쉬운 그런 모습으로 좀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이미지는 좀 그려가면서 외적인 모습을 갖추면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내적인 자세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상상했던 나를 후원해주는, 나를 케어해주는 리더이든지, 나를 또 후원해주는 스폰서가 늘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맨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엄청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있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엄청 신뢰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도 또 강의를 듣고 많이 알고 있는데도 또 뭔가를 계속 배우고 있는 모습에서 너무 그분이 너무 멋스러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모습에 내가 지금 내 자세에 배우는 자세는 지금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 네.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인 사람 좋아하죠. 부정적인 사람들보다는. 근데 그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늘 이렇게 먼저 미소로, 네, 얼굴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라는 말들이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얼굴의 모습, 그다음에 말은 비언어인데 특히 저는 이 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질문이라든지 또 하는 태도가 이 언어를 좀 긍정적인 어떤 얘기로 질문을 하고 또 긍정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한다면 아무도 그 당사자를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의 어떤 모습이 요즘에는 긍정적인 어떤 언어가 한 얼마 정도 있는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이라도 부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죠. 예, 부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 환경이 부정적인 얘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앞으로 그 방향을 좀 더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실제 있었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이라는 거는 똑같은 사실을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부정적인 거고 똑같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게 헷갈리면 안 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관계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어를 좀 긍정적이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미소를 먼저 짓고 인사하는 이 먼저 하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열정적인 자세 중요하죠. 네. 좀 왠지 열정적인 분들을 보면 에너지가 엄청 있어 보이잖아요. 보통 우리 한 8명 중에 뭐 한두 명 정도가 열정적인 어떤 모습들이고 한 2명 정도가 한 8명 정도는 대부분 네, 빨로 오더를 하나요? 이렇게 좀 따라가는 어떤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주도적인 어떤 사람들을 보면 좀 많이 반하게 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내면의 그 열정이 큰 소리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좀 정돈되어 있는 자기 인생관, 또 정돈되어 있는 자기 어떤 사업관, 또 정돈되어 있는 어떤 인간관계, 또 정돈되어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정체성, 뭐 이런 게 가장 열정적인 어떤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뭘 이렇게 막 이렇게 활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정돈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누더라도 본인 생각이 좀 정돈이 되어서 얘기를 하면 그게 가장 열정적인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당한 자세죠. 네, 그래서 당당함이라는 것은 경험이 많든지 아는 게 많든지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든지 뭐 이럴 때에는 당당한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나의 성격,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원래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내성적이다, 뭐 어쩌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개발하면 이 자세는 계속 우리가 개발하고 개발해 나가다 보면 또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자세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점. 그래서 이번에 제가 탱크와 그 DBC에서 탱크와 발표를 강의를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제 혼자서 제가 에포트 했을 때 진짜 20년 제가 아메이 사업하면서 결국은 나를 성장시켰구나. 정말 정말 이 점 하나 같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어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정말 내가 이런 정체성이 있고 이렇게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지향하는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리드가 돼 있다라는 게 제가 참 많이 이렇게 20년 동안을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업을 통해서 사업도 잘 되었지만은 그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와 내가 얻었던 건 나를 성장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세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면의 어떤 모습들은 우리가 이 아메 비즈니스 시스템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렇게 변화될 거라는 걸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미팅이죠. 네,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미팅이 이렇게 병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자세와 자기 이미지 안에서는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 신뢰는 항상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팀 리더, 내가 이게 팀원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팀장이 되는 팀 리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팀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간적인 부분, 또 듣는 태도, 또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더 배울 것인가를 이렇게 주도성을 갖고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미팅에 대한 자세, 그다음에 탱코아 미팅에 대한 에티켓, 늘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카톡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이든 파트너이든 또 단톡이든 여러분이 운영하는 단톡이든 거기에서는 언제든지 톡이 오면 거기에 표시 내가 읽었다는 등 아니면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이런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쌩 깐다고 얘기를 하나요? 네. 그런 거와 똑같다고 봅니다. 카톡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기억하셔가지고 항상 이모티콘 하나라도 보낼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성을 위한 리더의 자세이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같이 잘 되는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보시고 좀 성성의 어떤 모습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자세를 좀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스포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최보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최보람입니다. 네, 우리 프로모션 및 공지사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아있는 프로모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또 우리 다음 달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특히 우리 비즈니스를 막 시작한 신규 ABO 그리고 건강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포원 우리 프로모션 화요일 화면이 제가 잠시만요. 네. 원포원 봄미가 프로모션이 화요일 9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두 종류가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케첩 세트랑 양조간장 샀을 때에 또 양조간장 미니를 증정하고 우리 복분자원 두 개를 구매했을 때 매실원 작은 것을 하나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스템으로 우리 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9시에 유튜브로 OM이 진행이 되고요. 제품 교육은 이번 주 온라인으로 온라인 프로모션 본사에서 우리 서민규 강사님께서 진행할 예정이고
DBC는 3주차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빙업 세미나는 4월 4일 토요일 날 대구 섬유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일정 미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탱과 미팅 순번, 네, 우리 음원부터 해서 사회까지 이렇게 자기 순번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보라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 이현 리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견입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못한 게 서울에 제가 아까 단톡방 올려드린 것처럼 본사에서 진행하는 파일럿에 저희가 또 감사하게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 화면이 꺼져 계신 분들은 다 버스에서 지금 듣고 있어가지고 화면을 좀 꺼놓으신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하여 7명 정도가 저희 팀에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1일님이 한 5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합류해서 오늘 진행을 하고 왔어요. 음, 진짜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어쨌든 일로서 받아들였는데,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아메이라는 회사는 좀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기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자산 소득도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 삶의 세팅을 해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또 지속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근력 운동을 포함한 진짜 근육이라는 어떤 부분도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내 몸에서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어떤 컨텐츠의 운동이라는 컨텐츠로 코어라는 이름으로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이렇게 혼자 하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지속 가능하기 힘드니까 이제 커뮤니티 속에서 한번 팀에서 잘 녹여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시도할 수 있게끔 4주 파일럿 동안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지금 파일럿 가신 분도 당연히 하겠지만, 이건 팀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떤 다양한 거를 저희가 생각하진 않았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오늘 정하고 온 거는, 우리 팀에 오늘 같이 가신 분 중에 조승주 리더님 따님이 헬스 트레이너예요. 굉장히 활발하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인데, 이제, 같은 체육관에 계시고, 예, 남자친구분도 같이 저희하고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사도 따로 인터뷰를 좀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탱코아 미팅, 우리가 일요일 9시에 하잖아요. 한 30분만 줌을 조금 일찍 켜서, 우리가 트레이너가 좀 우리 동작을 좀 봐주고, 조금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을 일단 다음 주 일요일 날 시간을 좀 귀한 시간을 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PT 수업이 8시에 끝나는데 굉장히 좀 바쁜 일정인데도 아무튼 저희 그걸 좀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시간 내가지고 PT 받고 막 1대1 하면은 좋지. 근데 우리가 뭐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근육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민규 차장님이 프로틴에 대한 강의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조금 모아가지고 가신 분들 중에 예, 조금 전달 강의를 할게요. 그 기존의 어떤 단백질 강의보다 조금 더 핵심과 뭔가 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요 제품 강의 시간에 뭐 다음 주라도 한번 전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운동도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했던 운동을 위주로 우리 강수인 리더님께서 한번 이렇게 조금 1대1로 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풀샷만 카메라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편안한 옷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번 다음 주 8시 반에 줌 링크로 한번 테스트 이렇게 뭐 같이 한번 운동을 하면 또 각자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예, 저희가 잡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다른 것도 저희가 해보고 또 괜찮은 게 있으면 팀에 공유해서 함께 근육 부자가 될 수 있게끔 코어 파일럿 기간에 예,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를 예, 저희가 한번 짜볼게요. 그래서 진짜 비즈니스도 하면서 몸도 마음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예, 이 어떤 아메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즐겨주셨으면 예, 하는 생각이고 아메이 본사도 적극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현 리더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사진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한행이도 찍으시고 저도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화면 좀 켜실 수 있는 분은 켜주세요. 그러면 예쁠 것 같아요. 자, 하나, 예,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탱커와 미팅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